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94쪽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화학 반응 중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어려운 화학식이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CH4가 있습니다. 산소 만나서 CO2하고 H2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지난주에 했지만 이 C를 기준으로 하면 C는 나중에 CO2가 됐어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겠죠. 자, O2는 H2O에서 산소의 개수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원, 이렇게 돼, 환원.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자, C는 나중에 보면 CO2가 되는데, CO2의 C를 보면 C가 4 플러스입니다. 4 플러스. 그 다음, 여기 O2를 보면, O2가 여기 H2의 O를 보면, O는 E-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여기처럼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고 그랬죠?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고, O2가 E-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된 과정이죠? 그러니까 환원입니다. 이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산화환원 반응은 우리가 누를 봤을 때 산소의 변화가 있으면 산소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산소의 변화가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전자로 구분하면 되는데, 실제 산소가 이동하는 것도 실제는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더 쉽게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 과정을 봅시다. CH4가 있는데 CH4를 봅시다. CH4는 C하고 H가 만난 거죠. 이거 화학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C와 H는 만날 때 공유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이라는 건 전자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공유해서 하는 물질이 된 것이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산소가 공유결합을 한 겁니다. CO2도 마찬가지로 C와 O가 공유결합을 한 것이고, H2O도 HO가 공유결합을 한 것이에요. 결국, 자, 어떤 원소가 만나서 화학결합을 해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고, 즉, 어떤 화합물을 만들고, 이 화합물이 또 반응을 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물질들은 어떤 자기만의 방법으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화학 결합을 했죠. 여러분들, NaC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NaCl은 이온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합할 때 반드시 관여되는 것은 전자입니다. 전자를 공유하건 전자를 얻건 잃건. 그래서 전자가 관여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하지만,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되지만,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전자의 또 그 물질 사이에서도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음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화학 반응이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물질은 자, H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Cl이 이렇게 되는데, NA가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이처럼 전자를 어느 한 놈이 잃고 어느 한 놈이 얻어서 이 물질 사이에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가 관여된다고 그랬는데,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반응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없어도 이것처럼 화학 반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한다 하면 첫 번째가 화학 반응을 보면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화학 반응입니다. 또 하나 오늘 배우는 중화 반응. 오늘부터 배우는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산화하는 반응으로 설명이 안 되고, 즉 전자 또는 산소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화학 변화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즉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중화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산과 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 반응할 때 앞에서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화학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게 될 내용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보면 산과 염기 물질이 많습니다. 뭐 사과, 포도 같은 것도 있고 산이 들어있죠. 치약이나 제빵, 소다에 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처럼 물론 모든 물질들이 산과 염기로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물질 속에는 산이라고 하는 물질,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수용액의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것이 물에 녹아서 특별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도 침은 뭐 염기성이래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염산 말 그대로 산성이 되겠죠.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소장에 나오는 약간 염기성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 먹는 음식 중에는 산성인 물질도 있고, 물론 겉으로는 산성이지만 몸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서 염기성 물질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산과 염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산과 염기에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시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 하지 마세요. 물론 저절로 외워지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외우려 하지 마세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는 물질 중에서 과일을 약한 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염산이나 황산 이런 것들은 큰일 나잖아요. 염기성 물질도 뭐 치약 같은 경우는 뭐 입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뭐 수나트륨 이런 것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과 염기를 속에는 산과 염기인 그런 물질 속에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본다든가 만져본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행히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산과 염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뭐 지시약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몇 가지 조사한 것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일단 교과서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 자,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과 염기에 의해서 색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 마그네슘 리본이 있고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그럼 탄산칼슘은 우리가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달걀 껍데기, 조개나 뭐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시멘트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결과만 일단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지만 결과 색 변화 굳이 외울 건 없어요. 자, 식초 변화가 없답니다. 간편하게 색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푸른색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묽은 염산 변화가 없습니다. 묽은 염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대요. 제빵소다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고, 한편 이쪽에서는 변화가 없고, 수나트륨도 푸른색인데 변화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마그네슘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는 다른 기체긴 하지만 하여튼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묽은 염산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소다는 변화가 없대요. 마그네슘 리본을 넣어도 변화가 없고, 탄산칼슘 넣어도 변화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식초, 묽은 염산. 묶을게요. 식초, 묽은 염산. 소다하고 수나트륨. 그 같은 물질이 절대 아니죠? 물질이 다릅니다. 물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는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산과 염기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페놉탈레인, BTB, 메트로렌지라고 하는 그러한 용액이 있습니다. 이 용액의 특징들은 산과 염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가 되는데, 색깔 변화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시약. 자, 또 마찬가지로 색깔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보면 산성에서는 페놉탈레인이 무색입니다. 무색. BTB 보다시피 노란색이죠. 메트로렌지 붉은색입니다. 페놉탈레인 중성에서 무색입니다. BTB는 초록색이죠. 메트로렌지는 노란색입니다. 페놉탈레인은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입니다. BTB는 푸른색입니다. 메트로렌지는 노란색입니다. 이것처럼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물론 페놉탈레인 경우는 산성인지 중성인지 이걸 다 구분이 안 되겠죠. 색깔을 모르니까.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모두 무색으로 같으니까. 근데 페놉탈레인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 띕니다. 오히려 페놉탈레인 같은 경우는 그럼 무엇을 알기 쉽냐? 염기성 물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페놉탈레인 집어넣어서 붉은색으로 바뀌면 그건 염기성 물질이다, 반드시.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 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색깔 변화를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여튼 액성에 따라서, 즉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물질은 지시약이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았지만 식초, 염산은 모두 결과가 같았죠. 그 다음 제빵소다와 수산화템도 결과가 같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의 수용액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성, 산의 수용액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이라고 해요. 성질이란 말을 붙여서 산성 염기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인 이 물질들은 물질이 달라도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산성과 염기성은 성질이 반대가 아니죠.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볼게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보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일단은 산의 수용 전기 전도성이 물에 녹아서 어떤 물질이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눠져야 돼요. 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XY가 가장 대표적인 NaCl을 예를 들어 볼게요. NaCl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있는 이 이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 이온들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런 물질들은 전류가 흘러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산도, 염기도 모두 수용액, 물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산에서 또 염기에서 각각 물속에서 각각 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자, 여기 산과 염기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성질인데, 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 아까 마그네슘이 있었잖아요. 마그네슘은 금속과 염산이나 이런 산성인 물질과 반응해서 아까 기포가 발생했잖아요. 마그네슘은 만나서 산성인 물질과 만나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수소기체. 자, 근데 염기성 물질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만 있는 산성이 띄는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염기는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수산화탄 빼고는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대부분이라는 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은 다 하고 염기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탄산가스이라는 것은 탄산가스은 CaCO3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산호 뭐 이런 등에 있는 주로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뭐 시멘트, 뭐 석회석 뭐 이런 데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산은 이 탄산가스과 반응하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산성인 물질들은. 근데 염기성은 안 됩니다. 염기는 대신에 염기만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비누 같은 거 염기성 물질인데 만지면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단백질 녹이니까 손을 만지면 미끈거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성인 산성, 염기성끼리 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거 다시 합니다. 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염기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염기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탄산가스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염기는 그렇지 않고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 성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있는데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pH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H는 우리 수용액이 25도씨일 경우에 1에서부터 14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7이 가운데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은 건 산성. pH를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1부터 14까지가 있는데 가운데는 7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pH 메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것처럼 이것처럼
pH 메타 같은 것이 있는데, 또 아니지. 이건 정기전도성 표현한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을 통해서 수용액 측정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그랬을 때 1과 14 사이에서 7보다 작으면 pH가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역류성으로 가게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7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이 더 강한 것이고 14조로 갈수록 역류성이 더 큰 겁니다. pH라는 것을 가지고 쉽게 산성과 역류성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간단한 개념 정리할게요. 3년기 수용액은 마그네슘과 반의 수기질 발생하는데, 수기질 발생시키는 것은 마그네슘과 산이죠. 페노프타인은 불균성을 변화시키는 염기성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냈어요. 자, 아까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죠. 물질이 달라도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은 염기성만의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달라도. 그것이 왜 그러는가? 이것을 화학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잘 아다시피 우리가 물에 녹이면 염산 수용액이 됩니다. 염산이 됩니다. 자,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 이것처럼 H 플러스 Cl-로 나눠집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자, 이 염산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한번 물속에 녹아서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같은 것을 물에 녹였더니 모두 다 H 플러스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질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온이 있죠. 수소. 개수 상관없이 모두 종류는 수소 이온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이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달라도 성질을 공통적으로 갖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성인 물질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그 까닭은 이처럼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산성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 음이온들과 다르잖아요.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실제 이 모두 산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띠지만 실제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다르니까 산성이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요 음이온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 물질들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이 수소이온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 어떻게 쓰죠? H 플러스를 내는 것을 모두 산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이 수소이온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즉 산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음이온은 산의 종류가 따라 달라서 이 산의 황산, 탄산, 아세트산 성질 자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 성질을 다르게 나타내는 이유는 음이온 때문인데, 이건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수소나트륨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요. 쭉 가서 199쪽입니다. 수소나트륨인데 수소나트륨 보니까 나트륨이 오고 수산, 그러니까 O에 H가 붙어 있는 이런 이온이 이렇게 나옵니다요.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염기성 띠는 그런 물질들을 보니까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기해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물질이 달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쵸? 물속에서 공통적으로 이 OH-를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이 수나트린, 수나칼륨, 수나칼슘, 수나바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실험을 통해서 공통 성질을 가질 거예요. 이것처럼 얘들이 왜 공통적 성질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같은 이온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 이온이 뭐냐면 수산화이온입니다. 수산화이온. 그래서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즉 염기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놈은 OH-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OH- 붙어 있던 이 양이온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전체 물질은 뭐 공통 성질 이외에 성질이 다른 이유는 얘들 때문에 그렇고, 얘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OH-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즉 OH-를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염기가 공통적인 나타나는 것은 수산화이온 때문이다. OH-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 수용액이 산성을 띠는 것은 수소이온 H+, 그리고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는 것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산과 염기, 우리 일상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의 물질로 나눠질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산성, 염기성이 아닌 경우는 중성이겠죠. 산성 나름대로, 염기성 나름대로 그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때 산성을 띠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물질들이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산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수용액 상태에서 OH-, 즉 수산화 이온을 내보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얘들이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